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강화 과목 중에서 평면 거울에 해당하는 문제를 볼 텐데요. 평면 거울에 따라서 꺾인 각 문제, 두매 거울의 상해 개수의 문제, 평면 거울에 이동했을 때 상해 이동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평면인 경계면에서 입사, 반사, 굴절을 나타내고 있다. 가나다라마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명칭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넣어 놨고요. 자, 여기 마번은 빛이 입사하는 입사면이라고 하죠. 입사면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N 매질이라고 하면 아래가 N 프라임 매질이라고 해서 경계면이 되기도 합니다. 매질의 경계면이죠. 매질의 경계면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입사면을 향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광선은 입사 광선이라 부르고요. 여기서 입사 광선에 의해서 경계면에서 튕겨져 나가는 이 선을 반사 광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매질, 다른 매질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 이 녀석을 굴절 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입사면과 90도 관계, 수직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죠. 이 법선은 각도 측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선. 그러니까 모든 각도는 법선을 기준으로 몇 도 틀어진 건지 이렇게 잰다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도, 가번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냐면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도, 나번을 반사각. 자, 그리고 아래 N' 매질에서 얘도 법선이죠.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이 다번각은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동일하다. 왜? 매질이 같기 때문에. 동일 매질이기 때문에. 동일 매질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지 않다. 왜? 서로 다른 매질이라서.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내용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거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하다 보면 굴절률이 작은 n이 n'보다 작다면 입사각은 항상 굴절각보다 크다, 이 조건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스넬의 법칙이 같은 값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름들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해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두매 평면 거울이란 말이 나오죠. 평면 거울을 2개 놓았을 때 사이각이 30도랍니다. 이렇게 놓는데 이 각도가 30도래요. 1번, 2번 거울을 두었는데 이 30도인데 이럴 때 사이에 놓인 물체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거울 미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섰을 때 나의 상은 몇 개로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몇 개로 보이겠느냐. 자, 계산해 보면 얘는 구할 때
n개죠. n개 상의 개수 n은 세타 여기 사이각 분의 360도를 각도 360 단바퀴니까 원형이니까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나누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이 n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홀수인 경우, 그리고 정수 점 소수로 구성이 된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짝수이면 n-1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n을 하나 빼서 만들면 되고, 얘는 홀수는 n개입니다. 자, 그리고 정수 점 소수 이렇게 있으면 잠시만요. 소수점 있으면 이 소수를 버리시고 이 정수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5개다 그러면 0.5 지우고 7개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짝수 홀수를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냥 소수점을 버리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두 개는 홀수라는 결론이 나죠. 홀수라는 답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사이각은 홀수 만들기를 하는데 사이각의 상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홀수 만들기 홀수계인데 특이하게도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그냥 정수로 둔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도 분의 360 나누면 12가 되죠. 얘는 짝수네요. 그러면 12 빼기 1에서 11개. 그래서 답이 4번 11개가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라면 쉽게 풀어주시면 1점 쉽게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이각이 120도일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n은 세타분의 360 n은 120분의 360 약분하면 3이죠. 3은 홀수니까 그대로 답을 써주시면 되죠. 홀수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상의 개수가 3개라는 겁니다. 물체는 그대로 놔두고 상의 개수가 3개가 만들어진다. 자, 이번에는 50도랍니다. n은 세타분의 360도. 자꾸 적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n은 50분의 360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7.2가 나올 겁니다. 7.2. 7.2는 정수고 7은 정수고 점 소수로 나오죠.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점 소수 버리고 정수계가 답이다.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가 8.2가 나와서 얘가 했는데 짝수다. 그래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또 빼기 1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꺾인 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꺾인 각, 사이각이. 꺾인 각 상의 개수는 전부 다 두매 평면 거울이라는 문제가 등장할 건데 사이각이 100도일 때 입사광선과 출사광선이 이루는 꺾인 각. 이거 두 녀석이 이루는 각도예요. 몇 도냐? 자, 여기 꺾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360도에서 빼기 2세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곱하기 세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타는 언제 역시나 사이각이 되죠. 이렇게 아까 상의 개수는 나눠서 하는 거고 얘는 곱해서 곱해서 빼면 된다. 자, 그러면 360 빼기 2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얘가 200이 되죠. 그러면 360도 빼기 200이니까 160도의 각도를
입사광선과 출사광선이 서로 160도의 각도를 이루고 꺾여 나간다.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쉬운 공식이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꺾인 각이 260도래요. 자, 이런데 60도 빼기 2세타인데 얘는 사이각, 이 꺾인 각이 이런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260도는 360도 빼기 2세타잖아요. 2 곱하기 세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이 세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360도에서 얼마를 빼야 얘가 됩니까? 여기가 100이면 되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죠? 2 곱하기 세타가 100이면 됩니다. 그러면 세타는 50. 그럼 답이 1번. 이거는 거꾸로 물은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도 실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과학 절대 어렵지 않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자, 제가 조금 변형을 했고요. 거울 1에 50도의 각도를 입사한다. 얘는 그냥 입사각이죠. 입사각. 근데 이후 거울 2에서 반사된 광선이 거울 1에 입사한 광선과 이루는 각은 결국 얘도 꺾인 각 묻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꺾인 각을 묻는 문제였다. 360도 빼기 2세타였다. 근데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헷갈려하고 어려워했냐면 이 입사각이 등장을 해서 고민했던 건데, 입사각은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이각이 여기 있습니다. 사이각이 지금 얼마? 직각이니까 90도라고요. 이 사이각이, 얘가 사이각이죠. 사이각이 지금 90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이각을 50도로 생각을 해서 틀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보기가 사이각이 50도였으면 답이 260도잖아. 260도가 없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냥 그 비슷한 값을 찾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360도 빼기 2 곱하기 90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기 180이 되죠. 360도 빼기 180이면 180도. 결국 두 광선은 180도 각도를 이룬다. 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입사고 얘가 굴절이죠. 굴절광선, 반사광선, 굴절.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90도, 90도에서 총 180도 관계를 이룬다. 결국 서로 평행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입사각은 아무 의미 없다. 필요 없다. 결국. 자, 이제는 평면거울을 이동 또는 회전시키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는 평면 거울이 한 장만 쓰기 때문에 뭐 몇 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장만 씁니다. 한 장만. 자, 평면 거울을 15cm 평행 이동시킬 때 반사상의 변화량. 자, 평면 거울을 우리가 쉽게 그냥 물체라고 하고, 반사상을 상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체 이동량 곱하기 2를 하면 항상 상의 이동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거울 앞으로 1cm 움직이면 1cm, 뭐 10cm만큼 움직이면 거울 통해서 보이는 상은 20cm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2배. 기억하세요. 회전도 2배, 이동량도 2배. 15cm 움직였으니까 상은 2배. 상의 이동량이 2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상이 50cm만큼 움직였대요. 상이 50cm만큼 이동했답니다. 자,
어떤 것에 곱하기 2를 하면 50이 된대요. x는 25죠.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거울의 이동량, 결국 물체의 이동량은 얼마? 25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식을 하나를 제가 두 문제 낸 이유는 또 전형적으로 푸는 문제랑 두 번째는 반대로 푸는 유형이니까 두 개 다 생각해보고 실수하시면 안 된다. 자, 이번에는 회전인데요.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거랑 회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반사광이 60도만큼. 상이 60도래요. 그러면 물체는 이라고 물으면 얘는 물체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되죠. 그럼 물체의 각도는 얼마? 30도. 얘의 절반. 그러니까 상의 움직임 또는 상의 각도는 항상 물체의 이동, 물체의 각도 값의 2배만큼 움직인다. 어디서? 평면 거울에서. 얘가 오목거울, 볼록거울이 되면 또 조건이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올 일이 없고요. 그냥 평면 거울에서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 자, 평면 거울은 10도 회전시켰다. 물체를 10도 회전. 그러면 얘를 곱하기 2배 해주면 상회전량이 나오죠. 그럼 얼마? 20도.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 거울형 문제, 평면 거울이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 우리가 쭉 봤던 게 상위 개수, 꺾인 각, 평면 거울의 이동, 회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개 다 어렵지 않는데 한 번만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복쌤TV 찾아주셔서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 있으면 추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